2024년 9월 수능영어 32번입니다. 제가 성인이라 붙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능영어는 성인영어 맞습니다. 자, 모던 슬래버리, 근대 노예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대 노예제라, 지금 무슨 노예제냐? 정신적인 노예제에 좀 빠졌다고 생각해요. 바로 영어입니다. 문법과 단어 암기로 주로 여러분들 영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문법은 단어 암기는 어렵고요. 또한 문법 또한 어렵고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죠. 뭔가를 암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수학의 공식은 암기를 하죠. 그것은 공식이란 말은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런 거로 보이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문법과 사전이 암기죠? 사전 동안 단어 암기가 그것이 왜 식민지냐, 노예제냐? 그에 대한 문법과 사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죠. 배경을 통해서 의도를 알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거에 대한 우구점이 들어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게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사회적 배경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식민지 때는 일본어를 배웠죠? 일본어를 배워야 될 배경이 있었죠. 이유는 강제라는 거예요. 반강제죠? 일제시대 때는 그냥 강제였고요. 영어는 반강제가 되죠?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죠? 근데 배우는 게 어려워지면 그 대상, 영어가 더 위대해 보이게 되죠. 복잡할수록 더 그러합니다. 그 문법과 사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경향신문을 참조했습니다. 언어 전파는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였다. 르네상스 이후 국가와 국경이 등장했고 유럽 각국의 지배층은 국어를 결정하고 보급하기 시작했다. 자기 국민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국어의 지정은 문법의 정립과 여기 시작되는 게 1492년이었어요. 정립, 그 전에 문법은 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책으로 정립해서 또 그 책으로 사전에 편찬된 것으로 바로 이게 문법서는 1492년, 사전은 1611년 스페인에서 각각 단행이 되고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부 다 이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국주의의 어떠한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서를 배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생겨야 됩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어렵게 배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읽고 그냥 듣고 그냥 대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몰입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 제국주의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문법에 맞췄어 라고 함으로써 강제성을 갖게 되고 이 강제성은 절대성을 갖게 되고 이 절대적인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노예,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썼을 때 틀릴까봐 걱정하게 되는 두려움에 깔리게 되고 우리는 을의 존재가 되고 그들은 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략하고요. 또 침략과 선교를 위해 선교사의 언어를 배웠던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강제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문법을 강제하고 단어 암기를 강제하는 거죠. 중략하고요. 퍽이라는 잡지에 1899년 실린 만화 풍자 만화 한 것을 보면 개강이라는 제목은 학교인 거죠. 교사는 체벌용 막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을러대고 있다. 이거 많이 익숙합니다. 저희 시대에는 교실 안에서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내서 못 맞추면, 다시 말하면 숙제를 시킨 거죠. 숙제를 시키고 암기시키고 못 암기하면 매를 손바닥을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단어를 10번 똑같은 거 적어 오게 하고 반복이라고 무조건 강조하셨던 영어 선생님들, 결국에 일제나 어떠한 제국주의의 선봉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본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사실 이분들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근데 교사용 체벌 막대기를 들고 영어로 배울 정도로 우리가 영어는 필수적인데, 그러나 영어를 그렇게 맞으면서 배워야 되느냐?
그 대상은 분명 아니죠. 수학도 맞으면서 배워야 되느냐? 그건 분명 아니죠. 이거는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의 소상처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향신문에서 또한 책에 관한 소개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결론은 뭐냐? 문법과 단항기는 대략 500년 된 신민의 도구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게 배경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면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그 의도는 그 언어를 전파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언어를 강제하는 게 바로 그들을 노예로 삼기 또는 식민지로 삼기에 좋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영어의 노예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엔 어떠한 제국의 논리, 경제 논리, 자본주의라는 경제 논리가 어떻게 대중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수에게만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다가 생각나서 위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 one of the factors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y communication will be the kinds of investment made in key front personnel, who makes them, and what they expect in return. 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 뭘 결정하는 기술의 사용,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 그것은 바로 그 종류, 투자의 그 종류가 될 것이다. 결국 장비에 들어가는 또는 인원에 들어가는 사람 직원들이겠죠. 들어가는 투자의 그 종류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in return 보답을 뭔가를 기대하겠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은 보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뭔가 받고 싶은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MIT는 투자처가 미국의 펜타곤이에요. 펜타곤 아시죠? 국방부입니다. 그럼 MIT는 뭐 하는 곳이냐? 전자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하죠. 이유가 왜 공대일까요? 바로 무기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 MIT예요. 그런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시작했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그 MIT에 나와 있는 시작이에요. 배경입니다. 그 노암 촘스키도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제는 그 계약서도 있고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investment will necessarily be in forms of communication that blank. guarantee, 보장되어 있는 거 없는 거죠. 그 투자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올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걸 보장하지 않은 거죠. 어떤 커뮤니케이션일까요? Because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s tends to be in hands of commercial organizations.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nly takes place on the basis potential probability.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투자 펀드의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수중에 있죠. 그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영리 조직, 그렇죠? 영리 단체의 손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구조, 인프라 아시죠? 커뮤니케이션 통신의 인프라의 근대화는 단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일어납니까? 뭐를 기초한 곳? 잠재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요. 이득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국방부예요. 이것도 전투용 그들끼리 사용하던 어떤 망이었던 거죠. 국방부가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것을 기술을 이제 전 세계에 다 퍼뜨린 거예요. 시작은 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Take for example the installation of fiber optic communications cabl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로 광섬유죠. 파이버가 섬유고 앞틱이 광입니다. 광섬유 통신 케이블은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A number of African nation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but its operational structures will be oriented to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뭐에 관여합니까? 바로 그 개발에 관여했지만 그것의 작동되는 구조는 뭐에 맞춰 있나요? 오리엔티되어 있나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그 접근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맞추게 될 겁니다. Many states that might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information may not only find it too expensive, but also simply available to them. 자, 많은 국가들은 아마도 그것을 이용하고 싶었겠죠. 교육적 목적으로 또는 정보의 목적으로. 그랬지만 그들은 단지 그것이 너무나 비쌀 뿐만 아니라 또한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development has been led by investment in opportunity rather than community demand.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결국 그 개발은 누가 이끌게 왔다? 투자 기회. 공동체, 우리의 커뮤니티의 요구가 아니라 결국 투자의 기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투자의 기회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는가? 전체 내용이 뭔지 아셨어요? 뭘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라는 게 항상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로 오진 않겠죠. 그렇죠? 가장 appropriate, 적절한, 대다수의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형태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뭐가 붙었죠?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 effort, 노력 아닌 거죠. In line with the current standard, 현재의 기준의 라인, 라인에 들어온다는 건 맞춘다는 거죠. 이렇게 라인에 들어온다, 맞춘다는 거. 가장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 이용한다는 거 아니고요. 상업적 인트레스트, 이득, 회사에 프로모션한다. 이거는 이제 반대 내용이죠. 이거 반대.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되죠. 대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상업적 목적을 떠나서 그런 형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식민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들이 만약에 문법 위주의 강의라거나 단어 암기라는 말을 한다면 결국 식민의 도구였던 영어를, 식민의 도구죠. 식민의 도구였던 문법과 단어 암기. 아마 일본어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 봐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문법과 단어 암기로 여러분들을 식민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영어를. 그런 생각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문법 강조하고 단어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구구적인 성향도 강하고요. 구구적인 성향에 강하는 건 전 세계의 문제예요. 구구라는 것은 나치즘이 지금 부활하고 있죠. 지금 나치에 관련된 친나치 정권이 국회의원이 몇 명 됐어요. 독일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도 지금 파시스트들이 좀, 이탈리아는 파시스트가 총리가 됐는, 여자 총리가 나왔는데 됐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제3의 어떠한 제국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이런 것도 결국 구구가 좋아하는 도구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구구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수도 있어요. 물론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알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문법을 강제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위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규칙적인 훈련, 기타 등등등은 뭐 제 수업 시간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제 문법, 생존 문법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를 말하는 게 또 생존 문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